다시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에 감사해. 시어머니의 막대 먹은 구박과 멸시. 그래, 불륜이야. 이혼하자 서류에 빨리 서명해. 남편의 불륜과 부당한 이혼 요구. 20년을 넘게 버텨온 결혼 생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야기 중후반부엔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서정원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느린 뉴스 TV. 추석 명절 아침, 시댁의 화려한 저택은 붉은 단풍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3대가 모이는 가족 모임을 앞두고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서정원은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홀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55의 그녀는 20인분의 나물을 다듬으며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홍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8배 홍 여사는 다른 며느리들과 함께 명품 가방을 꺼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부엌문 틈으로 잠깐 그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정원은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커다란 쟁반에 담았습니다. 그녀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홍 여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홍 여사가 말했습니다. 또 그 옷 입었네. 명절인데 좀 제대로 입고 다니지. 그녀는 혀를 차며 다른 며느리들을 돌아봤습니다. 정원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남편 강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7의 재민은 조카들과 골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원은 입술을 꾹 다물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이 손자들의 대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82의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큰 손자는 서울대 경영학과고 작은 손자는 연세대 법대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홍 여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다들 명문대 나왔어요. 피는 못 속이는 거죠. 그녀는 일부러 정원의 딸 서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28배 서연은 어머니를 향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원은 딸에게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입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모두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정원만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북이 쌓인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원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었습니다. 정원아, 이 열쇠를 잘 간직해라. 네가 준비되었을 때 사용하거라. 정원은 앞치마를 벗고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낡은 열쇠고리에 매달린 금고 열쇠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정원은 열쇠를 다시 핸드백에 넣고 부엌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원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10년간 참아온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다시 싱크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그릇을 닦는 속도가 빨라졌고 동작이 가벼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홍 여사가 며느리들에게 무언가 자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그릇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단풍나무 사이로 보였습니다. 정원은 행주를 개어 걸고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나서며 핸드백을 어깨에 맸습니다. 열쇠가 가방 안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원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정원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 강재민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민은 넥타이를 매며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재민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됐어. 회사에서 마실게. 그는 서재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재민은 책상 위 노트북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창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정원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서재 쪽을 힐끗 봤습니다. 재민이 서재 문을 열어둔 채 화장실로 갔습니다. 정원은 물을 끄고 서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떠 있었습니다. 정원은 문 쪽을 한번 확인하고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메시지 상대는 민지영이었습니다. 그룹 회장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정원은 스크롤을 내려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요. 어제처럼 호텔에서 이번 주면 이혼 서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은 재빨리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찬장에서 컵을 꺼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화장실에서 나와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 전송 알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민은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집에 있어. 정원은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재민은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원은 부엌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재민은 작게 한숨을 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원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전송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린샷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어제 핸드백에서 꺼낸 열쇠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열쇠가 돌아가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자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강씨 그룹 계열사 재무제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분식회계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과 비자금 조성 내역도 있었습니다. 불법 대출과 뇌물수수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서류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아, 이것들은 10년 전부터 내가 모은 증거다. 네가 멸시당할 때마다 이 서류를 떠올려라.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지 잊지 마라. 네가 준비되었을 때 이 무기를 사용해라. 아빠는 네가 그들보다 100배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 정원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원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잠그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정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원은 화장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 마이너스 대한투자금융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저예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전화 너머에서 침착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해 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화장대에 내려놨습니다. 정원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저녁 8시 정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재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됐어. 할 얘기부터 하자. 그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정원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은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읽었습니다. 재민은 그녀가 울거나 소리를 지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없어. 재산 분할도 없고. 정원은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재민은 그녀의 침묵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 동안 먹여 살린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정원은 서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민이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 양육권도 우리가 가져갈 거야. 넌 나가. 이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홍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 짐 싸서 당장 나가. 홍 여사는 정원 앞까지 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정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서 뭘 얻어가려고 해? 공장에서 일하던 주제에 강씨 성까지 달았으면 감지덕지해야지. 정원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 여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말이 없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정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원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재민과 홍 여사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원은 도장을 서류에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하얗게 서류에 박혔습니다. 홍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정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재민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정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사 이사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재민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사회? 왜?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하고 싶어서요. 10년 동안 사장 부인이었잖아요. 홍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지막 인사? 웃음네. 재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것도 못 해주겠어? 정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홍 여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신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정원은 구두를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재민과 홍 여사는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원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재민은 그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이미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홍 여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속이 후련하네. 재민은 아직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정원은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도장 찍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모든 준비 완료해 주세요.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가방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강씨 그룹 계열사 본관 건물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앞 복도에는 임원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재민이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해외 투자사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한 대로 자금 확보는 해야지. 요즘 경영난이 심각해. 이사진 12명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원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40대 후반의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재민이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여긴 이사회야. 인사는 나중에. 정원은 재민을 지나쳐 회의 테이블 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이사진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원은 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녀의 비서 김 실장이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재민이 다가와 정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원이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강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주식 인수 내역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정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비밀리에 이 회사 지분을 매입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종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52%? 김 실장이 프로젝터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6개월간의 주식 매입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1차 매입 8%, 2024년 6월 3일 2차 매입 12%, 2024년 8월 20일 3차 매입 15%, 2024년 10월 27일 최종 매입 17%, 총 52% 달성.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미.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명절 때 결심했죠.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강 회장이 화면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거래를 우리가 모르게. 정원이 설명했습니다. 소액 주주들과 1대1로 접촉했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분산 매입했습니다. 금융당국 공시 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며 진행했죠. 김 실장이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재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원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테이블 가운데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한투자금융 회장이셨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죠. 재민이 입을 벌린 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자산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수조원 규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정원은 봉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이 그 서류들을 프로젝터로 비췄습니다. 화면에 분식회계 내역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회사를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너는 처음부터. 정원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횡령 금액과 비자금 조성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불법 대출 기록도 줄줄이 나열됐습니다. 강 회장이 화면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원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원아, 네가 멸시당할 때마다 이 서류를 떠올려라.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사람들인지 잊지 마라. 홍 여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멈칫했습니다. 정원이 홍 여사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왜 멸시당하는지도, 이 집안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도. 홍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야? 재민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당했어요. 정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저입니다. 강 회장님, 그리고 강재민 사장님. 두 분 다 즉시 해임입니다. 강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민은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홍 여사가 정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김 실장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정원이 이 사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횡령과 분식회계에 연루된 분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민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정원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원은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오늘을 위해서. 그녀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노트북을 챙겨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정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흙수저라고 무시하셨죠? 이제 누가 흙수저인지 아시겠어요? 정원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홍 여사는 벽에 기대 서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정원의 하이힐 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원은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경영 보고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정원은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회사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고 주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강 회장과 홍 여사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재민 전 사장은요? 김 실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정원은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이사회 결의안이 떠 있었습니다. 강재민 해임, 만장일치 가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은 태블릿을 돌려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지난 2주간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물었습니다. 누가요?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측 변호인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정원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산더미인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처리해야 할 계약서들입니다. 정원은 서류를 펼치며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커피를 따라주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정원은 혼자 남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회장님, 되게 똑똑하시대.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을 인수하다니 드라마 같아. 정원은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원의 딸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원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원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 말만 믿고 엄마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원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원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몸을 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9층 복도는 어수선했습니다. 재민이 텅 빈 사무실에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사무실 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명패에 강재민 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사다리를 들고 와서 명패를 떼어냈습니다. 재민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다시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직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슬쩍 피했습니다. 재민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반대편에서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정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민은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지나쳤습니다. 재민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정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만 재민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재민은 정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재민은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회사 로비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강씨 그룹 계열사 회장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며느리로 알려진 서정원 씨 실은 수조원대 자산가로 밝혀져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강 회장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홍 여사가 변호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정원 신임 회장은 고인이 된 대한투자금융회장의 외동딸로 지난 6개월간 비밀리에 지분을 매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정원이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막에 6개월간 치밀한 계획으로 52% 지분 확보라고 떴습니다. 정원의 과거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와 식당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6개월이나 준비했다니 정말 치밀하네. 옆 테이블에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복수치고는 너무 완벽한데요? SNS에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해시태그 서정원 회장, 해시태그 며느리 복수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과거 공장 동료들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정원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멸시당하면서도 항상 웃고 계셨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정원은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할 서류가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정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정원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난 2주간 느껴온 공허함이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일까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불을 끄려는데 책상 위 서류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재민의 사직서였습니다. 정원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책상에 놓았습니다. 정원은 가방을 들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은 정원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핸들을 잡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후에는 홍 여사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원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상승했고 언론은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원은 회장실에서 마지막 결제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래층에 강재민 씨가 와 있습니다. 정원은 펜을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김 실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1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 실장이 나가고 5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재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달 전과 달리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문 앞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민은 입술을 떨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원아, 할 말이 있어. 정원은 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민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는 수첩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정원이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걸 읽어줬으면 해. 정원은 수첩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7년간 내가 쓴 일기야. 정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재민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원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민이 고개를 든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원은 책상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정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결혼 3년 차 때부터 알았어.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이 계속했습니다. 우연히 내 아버지 회사 서류를 봤어. 출장 갔다가 너희 아버지가 대한투자금융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됐지. 정원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민이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일기를 썼어. 저 수첩에. 정원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8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원이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정원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정원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8년 4월 2일. 오늘 어머니가 정원이에게 또 심한 말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회사 때문에, 경영권 때문에. 정원아 미안해.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7월 10일. 명절 때마다 정원이가 부엌에서 혼자 일한다. 나는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다. 언젠가 정원이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거야. 정원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이렇게 썼어. 내가 멸시당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분류는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어머니와 짜고 한 연극이었어. 정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날 떠나게 만들고 싶었어. 내가 집착하면 넌 평생 이 지옥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영이도 다 알고 있었어. 연극이라는 걸. 메시지도 일부러 노트북에 띄워둔 거였어. 내가 보고 증거를 잡고 날 증오하게 만들려고. 정원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중간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1년 9월 3일. 오늘 어머니와 불륜 연극을 짰다. 정원이가 날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원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원이는 또 참을 것이다. 차라리 날 증오하게 만들자. 정원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넌 또 참고 견딜 것 같았어. 차라리 날 증오하게 만들어서 내가 자유롭게 복수하길 원했어. 정원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실에는 정원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넌 날 용서했을 거야. 그리고 다시 참았을 거고. 나는 내가 나한테서 자유로워지길 원했어. 정원은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2024년 10월. 오늘 정원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드디어 정원이가 자유로워졌다. 나는 이제 벌을 받을 준비가 됐다. 정원아, 미안하고 사랑해. 정원은 수첩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어.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재민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원이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재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약했고 비겁했어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네요. 재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원은 수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원은 혼자 남아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펼쳐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새벽까지 수첩을 읽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정원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재민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는 지난 3주 동안 수없이 이 수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은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명절날 재민이 그녀를 피했던 순간들이 보였습니다. 차갑게 대했던 태도들도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원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서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수첩 보고 있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써 3주째예요. 엄마도 좀 쉬어야 해요. 정원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결정할게. 서연이 커피를 테이블에 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정원은 수첩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받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한 장씩 넘기며 아버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오늘 서연이 생일인데 정원이를 파티에서 배제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 눈치만 봤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서연이 책을 덮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정원이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 말만 믿고 아빠를 원망했어요. 엄마한테도 차갑게 대했고. 정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 몰랐어. 진실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맞나 봐요. 정원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약했을 뿐이에요.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원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물었습니다. 강재민 씨 연락처 있죠?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전화해서 내일 회사로 오라고 하세요. 김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로요?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오전 10시에요. 김 실장은 더 묻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재민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재민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원이 서류 한 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재민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재입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원이 말했습니다. 기획팀 대리로 재입사하세요. 재민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직급란에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다시 받아준다고?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재민이 정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CEO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에요. 평사원이에요. 다른 직원들처럼 출퇴근하고 보고서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정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대우 없어요. 제가 회장이지만 회사에선 상사와 부하일 뿐이에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정원은 펜을 들고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원이 수첩을 서랍에서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걸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민은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약했어요. 비겁했고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원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날 지키려고 했죠.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줄게요.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원이 펜으로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말단부터 묵묵히 일하면서 재민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원이 계약서를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재민이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정원이 말했습니다. 강재민 씨. 재민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원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래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정원은 혼자 남아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사진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방식으로 살겠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밝게 빛났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재민은 회사 9층 기획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팀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재민 대리님, 여기 자리입니다. 재민에게 배정된 자리는 사무실 구석이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한 직원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전에 사장 아니었어?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근데 이제 평사원이래. 재민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재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오후 3시 팀장이 재민을 불렀습니다. 강 대리님, 이 보고서 정리해 주세요. 재민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재민은 아직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강 대리님, 야근이세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안에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팀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나갔습니다. 밤 9시 사무실에는 재민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재민은 의자의 기대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정원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강재민 씨, 오늘 야근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정원은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재민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정원은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9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택했습니다. 기획팀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원은 유리문 너머로 재민을 봤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한참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희망 장학재단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원은 연단 옆에 서서 행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가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정원 이사장님께서 장학 증서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정원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정원이 장학 증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원이 여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학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학생 10명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증서를 받았습니다. 정원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연회장 한쪽에는 뷔페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샴페인 잔을 들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때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원 씨, 아니 이사장님. 정원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언니 와주셨어요. 중년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중년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10년을 참은 게 얼마나 대단한데. 정원은 옛 동료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리셉션 한쪽에서는 재민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행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커피 드릴까요? 재민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서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재민은 멀리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네.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 행사 준비하느라. 재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나도 재단 직원이니까.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출구에서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연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무대 앞에 서서 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정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대리님도 수고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뛰어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저녁 먹으러 가요. 정원이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세 사람은 함께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정원의 집 식탁에는 소박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설거지할게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서연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밥 먹은 지 얼마만이에요? 정원이 딸의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래됐네. 재민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민이 그릇을 모았습니다. 정원과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정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원은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원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책상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면에 서정원 희망재단 이사장, 장학금 수여식 개최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원은 신문을 펼쳐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의 증명에 있다. 정원은 신문을 접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있습니다.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 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정원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강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계속 지원해 주세요. 김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으니까요.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홍 여사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원이 탄원서를 제출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정원은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원은 9층 기획팀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재민이 보였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잠시 그를 지켜봤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어 유리문 밖을 봤습니다. 정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민이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원도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집에 돌아와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팔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정원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간의 인내와 1년간의 복수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시작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원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정원의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미소에는 용서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미소는 마지막까지 빛나고 있었습니다. 느린 뉴스 TV